4월에 다양한 영화가 나오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에 자유롭지 않은 게 영화관인데요. 5월에는 코로나도 줄어들고 영화관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영화관에 가기는 쉽지 않은 시기라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영화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달은 한국 영화보다는 외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2021년 5월 개봉 영화 기대작 탑 8 시작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감시탑에 배정된 공수소방대원 한나는 거대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도주 중인 소년을 만납니다. 한편 소년을 쫓던 2명의 킬러는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불을 내고 그 불은 삽시간에 번져가는데 죽이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거대한 불길 속에서 치닫는 생사를 건 대결. 그날 밤 삶과 죽음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모두 있었습니다. 테일러 셰리던이라는 감독은 미드, 베로니카 마스, 화이트 러쉬 등에 출연했었고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로스트 인 더스트,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등의 각본을 집필할 정도로 다재다능하죠. 테일러 셰리던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의 연출을 맡기도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지금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셈인데요. 공수소방대원 역을 맡아서 강인함이 돋보이는 굉장한 카리스마 그리고 섬세한 감정 연기가 결합된 매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영화를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가 등장하네요. 니콜라스 홀트는 아주 매력적인 이런 연기력과 그리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인데 악역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는 안젤리나 졸리를 쫓는 킬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다가 뭔가 모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은 테일러 셰리던의 연출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 또 안젤리나 졸리와 니콜라스 홀트의 만남이 매력 포인트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 자체가 마이클 코리타라고 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소설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작품이고요. 2021년 5월 5일에 개봉합니다. 1989년 LA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국에서 일하는 애나는 스타 VJ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곱슬머리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인데요. 고민하는 그녀에게 특별한 미용실을 추천해주는 동료 애나는 그곳에서 찰랑이는 생머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후 머리카락에 주문이라도 걸린 듯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지만 애나는 곧 머리카락이 피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이 작품은 저스틴 시미엔의 공포 영화인데요. 저스틴 시미엔은 2014년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대상을 받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캠퍼스 오바마 전쟁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영화의 시놉시스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는 공포 영화라는 거죠. 게다가 인종차별과 성차별 이 두 가지 소재를 공포 장르와 결합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제 곱슬머리를 생머리로 푸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다라는 부분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또 공포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조던 필 감독 Get Out이라든지 어스 같은 작품을 만든 감독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스틴 시미엔 감독은 완벽한 신예 감독이고요. 보통 이런 신예 감독들이 공포 영화로 데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가끔씩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배드 헤어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봉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절친이자 사랑하는 연인인 샘과 터스커. 기억을 잃어가는 터스커와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샘은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여행이 끝나갈수록 그들의 감정은 점차 고조되는데 차마 사라지지 못하고 우주를 떠돌 마음의 파편. 그곳에 가장 빛나는 사랑이 있었으니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의 짙은 감정 연기로 인생과 사랑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웰메이드 영화 슈퍼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는 해리 맥퀸과 캐롤의 제작진이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샘과 터스커,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가 열연을 펼쳤고요. 20년 동안 같이 지낸 절친이자 연인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펼치는 사랑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슈퍼노바라는 초신성 폭발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의 영화, 신의 감독 해리 맥퀸의 연출 슈퍼노바 5월 12일에 개봉합니다. 경찰서로 배달된 의문의 소포, 그리고 시작된 경찰 연쇄살인. 또 다른 살인이 시작되기 전에 단서를 찾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끔찍한 계획 범죄자가 소우 시리즈의 새로운 장인 스파이럴에서 뒤틀린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존경받는 베테랑 경찰 마커스 뱅크스의 밑에서 일하는 강력계 형사인 제키 뱅크스와 그의 신참 파트너인 윌리엄 마크는 도시의 잔인한 과거를 연상시키는 끔찍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점점 심화되는 미스터리에 빠진 제키는 살인마의 미친 게임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파이럴이라는 작품은 2018년 1월에 제작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 작품 자체는 소우 시리즈의 9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 작품들이 대부분 무명 배우들 위주로, 그리고 저예산으로 만들었죠. 워낙 공포 영화 자체가 저예산으로 만들기 쉽고 또 신인 감독을 테스트하기 쉬운 장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무엘 잭슨이 등장하고요. 게다가 크리스 락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락이 참 지금도 영화에 가끔씩 조연으로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크리스 락이 주연으로 나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크리스 락 쇼의 주인이기도 하죠. 대단한 개그맨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을 맡은 감독은 데런 린 바우즈만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소우 시리즈보다는 데이비 핀처 감독의 세븐 같은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븐 같은 작품이라면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스파이럴이라는 영화입니다. 5월 12일에 개봉합니다. 1980년 5월에 광주를 잊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채근은 소중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당시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기준에게 접근하는데,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작품입니다. 전직 공수부대원의 참회를 담은 영화고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고 시내광주 1980에서 최초로 상영된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관객들의 성원을 받았고요. 안성기 배우께서 시카고 인디영화상 나무주연상을 받으셨고 또 같은 영화상에서 최우수 프로듀서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정국 감독의 작품이고요. 5.18 민주화운동을 그린 최초의 장편 극영화로 알려져 있는 부활의 노래로 데뷔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5.18 영화는 이제 황무지라는 작품이었는데 개봉을 할 수가 없었던 작품이었었죠. 그래서 뒤늦게 황무지 5월의 고해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정국 감독은 꾸준히 좋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요. 또 멜로 영화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고 최진실 씨와 그리고 박신양의 영화였죠. 편지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책, 블루 같은 흥행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는 한 남자의 복수극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인 지금에도 해결되지 못한 가해자의 반성, 사죄, 피해자의 명예회복, 이런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뜨거운 메시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5월이기 때문에 또 한 번씩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그리고 2021년 5월 13일에 개봉하는 아들의 이름으로입니다.
도미닉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형제 제이콥이 사이퍼와 연합해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패밀리들을 소집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한순간 가장 위험한 적이 된 상황. 도미닉과 패밀리들은 이에 반격할 놀라운 작전을 세우고 지상도 상공도 국경도 경계가 없는 불가능한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9번째 넘버링 영화이고요. 원제는 F9이고요. 이 작품은 저스틴 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저스틴 린 감독은 이제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여러 편 연출을 했었죠. 분노의 질주, 패스트 앤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스타트랙 비욘드, 이런 작품들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시나가 나와요. 네, 존 시나가 제이콥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분노의 질주는 레슬러 출신의 배우들이 활약하기 딱 좋은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뎀이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촬영으로 이번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한이 복귀하는데요. 이전작에서는 사망 처리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랜만에 도미닉, 빈 디젤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전히 스케일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의 질주는 지구 전체의 위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션 임파서블과 뭐가 다른가 싶긴 하지만 다르죠. 여기는 빈 디젤이 나오니까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고요. 이번에는 로켓을 장착한 자동차의 질주, 그리고 자력을 이용한 액션씬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6탄전을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프로레슬러이기 때문에 존 시나와, 그리고 액션 연기에서는 원래부터 대가였었던 빈 디젤의 6탄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5월 19일에 개봉합니다. 2063년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 인류 이주 프로젝트가 계획됩니다. 완벽한 우성인자로 태어나 철저하게 격리훈련을 받은 30명의 탐사대원들과 이들을 이끌 대장 리처드는 휴메니타스호에 탑승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일부 탐사대원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그들의 생활 속에 밀접한 블루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의 시작과 함께 비밀과 음모가 하나둘 밝혀지게 되고 대원들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인류를 위한 새로운 행성까지 앞으로 86년, 과연 이들은 인류 이주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자, 닐 버거 감독의 신작입니다. 닐 버거 감독은 업사이드 그리고 일루셔니스트와 같은 작품을 보여준 사람이죠. 자, 이번 영화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콜린 파웰 나옵니다. 이번에 콜린 파웰 영화가 벌써 두 번째 아닌가요? 탐사대장 리처드를 연기한 게 콜린 파웰 이고요. 타이 셰리던은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주인공이었고요. 엑스맨 시리즈에서는 사이클롭스 역할을 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콧 서머즈. 그리고 조니 뎁의 딸로 유명한 릴리 로즈 뎁도 출연하고요. 그리고 핀 화이트헤드는 잭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각각 탐사 대원이고요. 우주 SF 영화입니다. 보이저스라는 작품. 제가 워낙 SF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 수 없겠네요. 5월 26일에 개봉하는 보이저스입니다. 디즈니 클래식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의 광기 어린 악녀이자 디즈니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빌런 크루엘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5월에 개봉합니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피아니스트 아머 등을 연출한 크레이그 질레스피의 신작이고요. 엠마 스톤, 엠마 톰슨, 마크 스트롱 등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 크루엘라라는 악녀이자 빌런이 굉장히 광기 넘치는 빌런이고요. 그리고 이 크루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강아지보다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 특히 60년대에서 70년대 그녀가 젊었을 때의 시절을 들여다보고요. 그녀가 빌런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런의 어떤 비기닝에 해당하는 작품이겠죠. 1996년작 101마리 달마시아는 글렌 클로즈의 명연기로도 대단히 유명하죠. 자, 엠마 스톤이 어떤 크루엘라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루엘라라는 영화고요. 이런 빌런이 중심이 되는 영화들, 아까도 안젤리나 졸리 얘기도 했었지만 말레피센트 같은 작품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즘은 빌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루엘라라는 영화는 5월 28일에 개봉합니다.
이번 달의 개봉 영화 기대작 8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요.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월 개봉 영화 기대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